제사장님, 그렇게 예의 차릴 필요 없어요. 실수가 있으면 안 되니까 기사전의 상황을 확인하러 왔을 뿐이에요. 날씨가 점점 추워져서 기사전의 추위를 막는 술법을 걸어두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궁안은 규율이 많고 복잡해서 세상의 고난과 행복은 모두 일찍부터 정해져 있어요. 한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도 없지만 한 사람이 모두 짊어지게 해서도 안 되죠. 신선이 인간들이 만든 규칙을 신경이나 쓸 것 같나요? 존중하는 마음이요? 신선이 왜 이 비녀를 만들었는지 알고 있나요? 나무, 새와 짐승, 평범한 사람, 신선. 종족을 정의한다는 건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벽처럼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게 만들어요. 하지만 실제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생명이 겪어야 하는 시련이나 감정은 비슷할지도 모르죠. 제사장님, 시간이 늦었습니다. 괜찮아요. 최근 의국에 재앙이 내릴 것이란 징조가 있었습니다. 남부의 가뭄이 지속된다면 올해는 영락없이 흉작이 들겠죠. 국사께서 일찍이 대비책을 마련해 곡창의 3년치 식량을 비축해두기는 했지만 의국은 그냥 작은 나라일 뿐입니다. 지형이 좋은 덕분에 사계절 내내 봄처럼 따뜻하고
날씨가 좋은 데다가 비도 잘 내리니 백성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만약 이런 재앙이 해마다 계속된다면 국사께서는 학식이 넓으시니 의국의 근심거리를 뿌리 뽑을 방도를 알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근심거리를 뿌리 뽑을 방도라 하셨습니까? 질문을 하시려는 게 아니라 이미 해결책을 찾으신 듯한 느낌이군요. 역시 국사께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네요. 비를 부르는 도술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거라면 의국의 우환을 없앨 수 있겠죠. 게다가 그 도술은 국사와 같은 경지에 이른 이만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궁에서는 태후께서 직접 여러 규칙을 만드시더니 천지의 규칙은 마음 가는 대로 어지럽히려고 하시는군요. 이건 경솔한 행동입니다.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국사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면 강요할 생각도 없습니다. 어제의 제사는 잘 진행됐습니까? 그렇습니까? 나 역시 어릴 적에 신선의 전설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고서에 기록된 기적을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죠. 얼마 전부터 나라에서 우물이 하루아침에 마른다든가 한여름에 폭설이 내린다든가 하는 이변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직 화를 초래하지는 않았지만 다들 하루하루 안절부절 못하며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백성들 사이에선 이런 말도 돈다더군요. 신선이 곧 세상을 떠나 더 이상 의국을 지켜줄 수 없다고 말입니다. 물론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헛소문일 뿐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사태를 수습하라는 명을 내렸죠.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이웃나라와 수교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힘을 빌려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거죠. 하지만 의국은 수십 년간 다른 나라와 거의 교류가 없었습니다. 중립국으로서 고려해야 할 이해관계도 상당합니다. 예로부터 두 나라가 혼인을 통해 친교를 맺는 건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라고 하지요. 태후께서는 제사장을 거래의 도구로 삼으시겠다는 겁니까? 제사장은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는 자리인데 내가 어째서 그런 지탄받을 행동을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국사와 제사장의 사이가 꽤 돈독하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국사께서 재물과 권력에 연연하지 않고 또 세상사 영매이지 않는 분이라는 게 참 유감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직접 나서 두 사람의 혼사를 주선해 주었을 텐데 말이죠.
호, 그렇습니까? 재앙이 계속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 결정을 내리긴 너무 이릅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군요. 하지만 초대 제사장은 더킹이 고결하여 자기 목숨으로 요괴들의 침입을 막고 의국의 평온을 지켜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신선께서 노하셨습니다. 수백 년 동안 아무도 운점을 찾아내지 못했어요. 정말 당신 혼자 가려는 건가요? 운점에 도착하고 나서는요. 만나본 적도 없는 신선한테 뭐라고 할 건가요? 분노에 차 의국을 멸망시키려 할지도 모르고 나이가 들어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결심. 이 세상에는 대의, 책임, 인정 같은 위험을 무릅쓰면서도 의지를 관철할 만한 일들이 많아요. 당신이 이런 결심을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당신을 막아서지 못할 거라는 것도 알아요. 개인적인 소망이요? 많이 봤어요. 그래서 둥지를 짓는 게 당신 소망인가요? 의국을 보금자리로 여기고 있는 거군요.
잠깐만요. 돌아오면 지금 당신이 말한 거 정말 다 기억할 수 있겠어요? 제가 당신한테서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말이 미안하다는 말이에요. 정말로 미안해야 할 사람은 저예요. 몇 번이고 되풀이되는 시련 속에서도 난 운잠에 돌아왔으면서 과거의 그 어떤 것도 기억나지 않는 건가요? 제가 이런 식으로 당신이 그 고난들을 떠올리게 만들면 안 됐어요. 하지만 모든 걸 속박하는 세상을 부수려면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법이죠. 그래야만 당신이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저도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고요. 단전에 이 영역을 받아들여요. 그걸 당신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당신이 마지막으로 운잠에 돌아왔던 건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이었어요. 그때 당신은 하루빨리 전쟁을 끝내고 모두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선택의 대가로 당신의 혼백이 요괴에게 집어삼켜졌어요. 전 당신이 그런 고통을 3번이나 겪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미안해요. 혼을 되살리는 도술이
당신의 기억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제 정체를 알아내고 싶은 건가요? 국사든 신선이든 그건 다 세상 사람들이 저한테 붙여준 이름이에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당신한테 이 말을 해줄 기회가 없었던 것 같네요. 전 그런 신분과 호칭들이 정말 싫거든요. 당신한테서 서로 거리를 두는 것 같은 호칭을 들을 때마다 전 수백 년이 흐르더라도 당신이 절 기억하고 제 이름을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한숨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계속 쉴 새 없이 바쁘던데 무슨 일 때문인가요? 당신이 말한 둥지라는 건 나뭇가지를 엮어 만든 보금자리인 거군요. 그게 평생을 바칠 만큼 가치 있고 중요한 건가요? 비바람을 피하려면 산 저쪽에 있는 동굴이 더 좋지 않나요? 나만의 집. 그건 의미가 남달라서 행복을 느낀다는 건가요? 설명이 그다지 와닿지는 않지만 세상의 모든 생명은 저마다의 생존 법칙이 존재하죠. 나뭇가지 몇 개로 당신이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겠네요. 절 걱정해주는 건가요? 인간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을 만큼 영력이 쌓였으니까 전 이제 곧 천도가 내리는 첫 번째 시련을 맞이할 거예요. 기쁨, 분노, 슬픔, 공포, 사랑, 미움, 욕망. 사람들이 말하는 7가지 감정과 6가지 욕망을 나무가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전 이곳에서 수백 년간 홀로 수행해왔어요. 신선이 되기 전까지는 이 섬을 떠날 수가 없죠. 하는 일이라고는 가만히 해가 뜨고 지는 걸 바라보는 것뿐이에요. 이 마지막 순간에 제 가지가 당신을 위한 둥지가 될 수 있다는 건 천도가 저한테 내린 새로운 기회일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세상의 감정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당신이 여행하며 보고 들은 것들을 이야기해 준다는 건가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제가 당신이 말해준 걸
영원히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당신한테는 완수해야 할 사명이 있는걸요. 가지 몇 개 때문에 은혜를 갚겠다는 생각은 안 해도 돼요. 은혜를 갚으려는 게 아니라 제가 이런 표정을 짓는 걸 보고 싶지 않은 건가요? 깼어요? 여기 있는 건 다 당신의 침실을 따라해서 만든 거예요. 불편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줘요. 걱정하지 마요. 뇌우는 결국 사라질 거고 의국에 해를 끼칠 일도 없을 테니까요. 그건 제가 당신을 유인하기 위한 미끼였다고 생각하면 돼요. 몇 년 후에 당신이 영체로 변하는 걸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당신은 고집이 센 성격이니까요. 다시는 속세의 일에 시달리지 않도록 차라리 당신을 운잠에 가둬두는 게 낫죠. 셀 수 없이 많은 윤회를 거듭하더라도 제 마음을 떨리게 만드는 건 언제나 당신이군요. 몇 번이고 운잠에 찾아와 매번 제 운명의 계기가 되어주죠. 가끔은 처음에 당신과 인연을 맺은 걸 후회하기도 해요. 안 그랬다면... 무리할 필요 없어요. 어쨌든 전 기다리는 걸 잘하니까요. 당신 말이 맞아요. 미끼라는 건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당신을 유인하려고 한 건 사실이죠. 설마 당신을 거래의 도구로 삼았던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건가요? 몸에 연기를 지녔다는 건 항상 비밀로 지켜져 왔어요. 그걸 태호한테 알렸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자신을 위험에 빠뜨린 거예요. 설령 가뭄이 들지 않더라도 의국에 재앙이 닥칠 때마다 당신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겠죠. 그게 아니면
이제는 속세에 아무런 미련도 없는 건가요? 그렇겠죠. 당신은 항상 변함없었으니까요. 당신의 세계는 숲밖에 드넓은 하늘이고 당신이 만든 터전은 자그마한 둥지에서 살기 좋은 나라로 변했어요. 당신은 어려움과 마주해도 절대 도망치지 않아요. 그래서 당신이 전에 했던 예상치 못한 행동에 사소한 반격을 한 것뿐이에요. 말했잖아요. 당신의 결정을 막지 않겠다고. 당신이 떠나는 걸 선택하든 아니면 숲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세장 같은 이곳에 가둬둬야 하는 건가요? 그건 당신이 이곳의 본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한 일이라고는 최선을 다해 황량한 땅을 가꾼 것뿐이죠. 여기 남을지 어떨지는 새의 의지에 달려 있어요. 하늘은 끝없이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먼 곳으로 날아가는 건 새가 가진 본능이죠. 본능을 따라간 걸로 후회하진 않을 거예요. 게다가 어쩌면 여기보다 자기한테 더 잘 맞는 터전을 발견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전
이 약초들을 가지고 운잠에서 떠나세요. 풀 몇 포기일 뿐이에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래도 보답하고 싶다면 가끔 와서 인간 세상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어떤 사소한 일이든 괜찮아요.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저한테 들려줘요. 감정은 본래 한 가지의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사랑이 증오로 바뀐다거나 희비가 교차한다라는 표현도 존재하지 않겠죠. 인연이 다 기회가 찾아오기만 한다면 한 가지 일만으로도 금세 모든 걸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고 보니 당신한테서 사랑과 관련된 이야기는 들은 적이 거의 없네요. 왜 갑자기 그런 슬픈 표정으로 절 바라보는 거죠? 그 모든 고난을 겪은 건 당신인걸요. 사실 당신이 해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간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하지만 참혹함으로 가득하든 죄악이 만연하든 전 모든 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적어도 제 눈으로 직접 당신이 말해준 풍경을 보고 싶거든요. 그럼 장명등이 켜지면 당신을 그리워하게 되겠네요. 이건 제 가지로 만든 비녀예요. 이번 여정은 위험할 테니 이걸 당신 몸을 지키는 법구로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이 어제 해준 이야기에서
두 사람이 작별하며 주고받은 선물이 비녀였으니까요. 이 비녀를 보면서 당신이 이곳에서 보낸 시간들을 떠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언제나 당신이 저한테 세상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이제는 제가 당신한테 온잠의 이야기를 들려줄 차례가 온 것 같네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인간 모습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공작나무예요. 세상 만물은 밀물과 썰물처럼 천도의 이치를 따라 움직여요. 저 나무는 너무 조급했어요. 아무 감정도 깨닫지 못한 채 무모하게 영력을 모아 천도에 맞서려 했으니까요. 향 하나가 타는 시간도 못 버티겠군요. 천도는 무정하면서도 이 세상 만물에게 정의란 무엇인지 알려주려 하죠. 참 재미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무정하면서도 공정해서 인간에게는 고난을 내리고 나무에게는 기나긴 삶을 주죠. 그렇게 살아있는 모든 생명에게 깨달음을 얻을 계기를 공평히 나눠주는 거예요. 저만의 계기도 이 기나긴 삶 속에 감춰져 있겠죠. 제가 해야 할 일은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세상의 감정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당신이 여행하며 보고 들은 것들을 이야기해 준다는 건가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제가 당신이 말해준 걸 영원히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당신한테는 완수해야 할 사명이 있는걸요. 가지 몇 개 때문에 은혜를 갚겠다는 생각은 안 해도 돼요. 은혜를 갚으려는 게 아니라 제가 이런 표정을 짓는 걸 보고 싶지 않은 건가요? 계획이라는 건 다른 생명이 쓰러지는 고통과 슬픔을 직접 겪고 나서야 생기는 거였네요. 참 부조리해요. 이 약초들을 가지고 운잠에서 떠나세요. 풀며 보기일 뿐이에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이대로 헤어져야 하는 걸까? 아니면 이 소녀를 붙잡아야 하는 걸까? 약초를 미끼로 운잠에 조금 더 오래 머물게 하면 이 소녀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지도 몰라. 그래도 보답하고 싶다면 가끔 와서 인간 세상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다른 사람한테도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는 걸까?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할 때도 이렇게 웃어주는 걸까? 당신이 어제 해준 이야기에서 두 사람이 작별하며 주고받은 선물이 비녀였으니까요. 이 비녀를 보면서 당신이 이곳에서 보낸 시간들을 떠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시련은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 갑자기 찾아왔고, 두 번째 시련은 내 마음이 흔들릴 때 찾아왔지. 이건 내 운명으로 예정된 타고난 시련일까? 아니면
그랬군요. 제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천도의 시련은 그림자처럼 절 따라다녔던 거예요.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면서도 흐름에 몸을 맡기듯 자신을 내버려뒀던 건 다 천도의 시련을 향한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오염된 것에서 태어난 흉악한 존재는 이성과 감정을 갖지 못할 운명을 타고나죠. 본능에 휘둘려 모든 걸 파괴하고 집어삼키는 것. 그게 바로 제가 진정으로 혐오하는 악이에요. 인간은 선천적으로 7가지 감정과 6가지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고난을 겪게 될 운명을 타고나는 거죠. 심지어 그 고난은 그걸 겪는 사람과 함께 윤회하고 전생해요. 천도가 정해준 운명 속에서 당신이야말로 제가 1000년 만에 간신히 찾은 계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당신한테 전 뭘까요? 계기일까요? 아니면 국사대인, 이번 제사에서 운잠 선인의 법구가 어떤 아가씨에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간에는 초대 제사장의 환생이란 소문이 돌고 있고 태후께서는 이미 그 아가씨를 신임 제사장으로 삼으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국사대인, 이번 남부지역 순시 여정이 긴데 혹시라도 대인께서 자리를 비우신 사이에 태후께서 그 기회를 틈타 국사에 관여할 거라는 말인가요? 소인이 어찌 나란 일을 함부로 논하겠습니까? 황제께서는 아직 나이가 어리시니 태후께서 국사를 돌보는 건 당연한 일이죠. 더군다나 태후께서는 오랜 시간 선대 황제 폐하를 보필해왔고 친족들의 지지도 받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태후께서 제사장님을 수양딸로 삼아 조정 안팎으로 자신의 명성을 드높이려 하신다면 당신이 다시 인간 세상에 왔을 때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사람들의 마음이 사실은 상처투성이라는 걸 보게 된다면 실망할까요? 아니면 마음속의 소망을 위해 다시 한번 모든 걸 내던지게 될까요? 제사장은 지위도 높고 신선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다리인 만큼 인간 세상의 신분에 얽매여서는 안 돼요. 아무래도 태후마마를 뵐 때가 된 것 같네요. 제 목적은 간단해요. 운명이 정해놓은 길을 따르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1000년이란 시간을 들여 깨달음을 얻고 1000년 동안 수련해온 건
오로지 천도의 시련을 이겨내고 신선이 되기 위해서예요. 천도는 적당한 시기에 저한테 계기를 남겨줬죠. 당신의 윤회와 전생을 통해 인간과 감정이 무엇인지 알려준 거예요. 그 대가로 당신의 몸은 불길에 집어삼켜지고 훈백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요. 마지막 시련은 욕망이에요. 인간의 본성에서 가장 어두운 시면이죠. 애초에 태우가 절 쥐고 흔들기 위해 당신을 이용하려 했던 그때 이 모든 걸 예상했어요. 전 당신을 향한 욕망을 완전히 제어하지 못했고 뇌운이 나타나고 말았지요. 우린 3번의 생애에 걸쳐 인연을 맺었어요. 천도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내린 욕망을 모를 리가 없죠. 하늘은 제가 욕망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게 만들거나 욕망에 빠져 요괴가 되도록 만들 거예요. 천도는 인간 세상의 태후와 많이 닮았네요. 아니, 천도야말로 인간의 진실한 본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드높은 존재의 시각으로 보자면 선인 하나를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해 당신을 희생시키는 것쯤은 사소한 일이거든요. 운명이 정해놓은 이 장기판에서 당신은 또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또다시 죽어서 육신과 혼이 사라질까요? 아니면 날개를 잃고 제 소유물로 전락할까요? 제가 둘 중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겠다면요. 전 같은 상황이 3번이나 일어나도록 가만히 보고 있지만은 않을 거예요. 수백 년 동안 전 수많은 고결한 존재가 자신의 욕망 때문에 요괴가 되는 걸 봐왔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로 모든 욕망을 끊어내고 당신의 희생과 맞받고 신선이 된다면 그건 저 스스로가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잔혹한 2가지 선택지 중 어느 하나도 받아들일 필요 없어요. 제가 새로운 길을 열어줄게요. 운명이 정해져 있다면 제가 그걸 바꿔버리겠어요. 이번에는 제가 당신의 계기가 되어줄게요. 인간은 연약해서 천지의 영역을 얻기가 어렵죠. 하지만 태생적으로 7가지 감정과 6가지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 온갖 고난을 겪은 영혼이 충분한 영역을 얻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천도의 시련을 단 한 번만 겪어도 신선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요. 당신은 천도의 시련을 꼭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나면 2번 다시는 그 어떤 규칙에도 얽매이지 않고 가고 싶은 곳으로 날아갈 수 있어요. 그랬죠. 당신은 가끔 이렇게 고집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당신보다 더 고집스러워질 수밖에 없었어요. 용서해줘요. 천도의 섭리 아래 몰래 일을 꾸민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랫동안 충분히 계획한다면 계기 정도는 만들 수 있죠. 하늘을 감쪽같이 속일 수 있는 계기를요. 만약 우리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다면 천도에게 들켰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 둘 다 온잠에 있으니 아마 천도도 눈치채지 못하겠죠. 천도의 시련을 맞이하고 있는 게 당신인지 아니면 저인지 말이에요. 오랜만이라고 해야 할까요? 천도. 당신 말이 맞아요. 전 결국 이 욕망을 남기고 말았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질 때까지 당신을 끌어안고 있을 거예요.
장명등 사세요! 장명등 사세요! 인연이 닿는 사람에게 장명등을 선물하고 절대 끊어지지 않는 인연을 맺어보세요. 의국은 역시 소문대로 북적북적하네요. 경치도 엄청 아름답고요. 그럼요. 이 나라는 신선 두 분이 지켜주시는 보물 같은 곳이거든요. 게다가 어린 황제 폐하께서도 국사님의 지도 아래 최선을 다해 나라를 아주 잘 다스리고 계신답니다. 지금 의국이 큰 나라는 아니지만 모두가 부러워하는 무릉도원 같은 곳이에요. 신선이 두 분이라고요? 어떤 국사와 제사장이 함께 시련을 겪고 신선이 됐다는 전설이 사실이었군요. 사실인지 아닌지 저도 직접 본 적은 없어요. 그 두 분이 저 운잠에 사시는 신선 부부란 것밖에 모르지요. 관심 있으시면 근처에 재단이 있으니까 장명등을 몇 개 사서 올리고 기도를 좀 드려보세요. 의국에서 장등절은 인연을 맺는 날이거든요. 어쩌면 손님도 인연을 만나실 수 있을지도 모르지요. 백년 함께 공부한 인연은 같은 배를 타고 일하게 되었고, 1000년 함께 공부한 인연은 부부가 되었다는 말이 있어요. 정말 그 말처럼 우리가 같은 배에 타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네요. 그 시간 속에는 끝없는 기다림과 여러 생에 걸친 고난이 담겨 있지만 말이에요. 하지만 고난도 운명이 주는 변수일 뿐이죠. 천도가 무정하지 않았다면 저도 이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감정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당신과 제가 부부가 될 수 있게 도와줘서 고맙다고 천도에게도 이 결혼 축하주를 조금 나눠줘야 할지 모르겠네요. 제가 실수했네요. 여기에도 비녀를 하나 더 꽂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당신에 관한 일이라면 천천히 알고 싶어서요. 온잠에서 신선 부부로 사는 것 말고도 가끔은 평범한 부부 사이의 소소한 재미도 느껴보고 싶거든요.